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초진으로 내원하셨을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러지를 치료하면 한 번에 탈감작이 잘 되나요? 한 아이템을 여러 번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치료 횟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양방의 탈감작 치료, 면역주사요법과 설화면역요법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모두 한 가지 아이템을 치료하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면역주사요법의 경우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셔서 면역주사를 맞아야 하고요. 설화면역요법은 알러지 샘플을 혀 밑에 떨어뜨려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몇 번의 치료가 필요한지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했는데 왜 한 번만에 탈감작 치료를 성공하지 못하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양방 기준으로 3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한 치료를 항목별로 아주 초스피드로 진도를 나가고 있다는 사실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여러 번 치료해야 할까요? 미리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족집게처럼 맞추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경향성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IgE 수치가 높은 항목입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나오는 IgG 값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먹었다면 IgG 수치가 올라가고 한동안 먹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지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IgE 마스트 검사 결과 값은 최근에 먹었거나 먹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수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등급이 높을수록 급성 알러지 반응이 강렬하고 치료에도 많은 회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자주 접촉했던 음식이나 물질은 치료 회차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IgE 수치가 높은 선천적인 알러지가 아니라면 인생의 어떤 시점에 확 알레르기가 시작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보통은 알러지 증상이 악화되던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많이 먹었던 음식이나 많이 접촉한 물질에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것을 시작으로 다른 음식에도 과민 반응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알레르기 시작 포인트의 그 물질은 뿌리로 그 이후에 과민해지기 시작한 물질은 줄기나 가지, 잎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지나 잎은 자르기가 쉽습니다. 줄기를 끊는 것은 조금 더 어렵고 뿌리를 뽑아내는 건 아주 많이 어렵겠죠. 뿌리에 해당하는 그 아이템의 치료가 상대적으로 회차가 많이 들거나 영연이 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는 치료 회차가 많이 소요되는 아이템을 만나면 환자분이 호소하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뿌리에 근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은 초진 때부터 이걸 저에게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 질환의 핵심 원인이 뭐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초진 때부터 예상되는 경우가 있고 예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세가 너무 전형적이라서 뿌리에 해당되는 아이템이 빤히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자주 드셨고 어떤 물질에 자주 노출되었는지 본인이 알고 있다면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환자분들은 그때의 그 일이 지금 본인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연관짓지 못하시고 제가 아무리 깊이 취조해도 아무것도 없다,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역대급의 명연을 당해보고 나서야 저의 뒤통수를 치십니다. 아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거를 먹었잖아 하고 말이죠. 명쾌한 한의원에서 이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문제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피지컬 레벨, 알레르기가 물리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케미컬 레벨, 알레르기가 세포 단위에서 생화학적인 대사나 신경 전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이모셔널 레벨, 알레르기가 감정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알레르기 치료를 할 때 피지컬, 케미컬 레벨에 걸려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에 잘 해결됩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템을 여러 번 치료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99.9% 그 아이템과 연관되어 있는 과거의 감정의 문제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뇨와 방광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울증, 약물 알러지,
알러지 비염 등을 호소하셨던 60대 여성분입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셨지만 달걀, 칼슘, 비타민C, 비타민 B, 설탕, 철분 등등 영양소 알러지를 치료하시면서 당뇨 수치도 잡히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허리와 다리, 종아리가 쥐나면서 저렸던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배가 부글거리며 소화되지 않던 느낌도 없어지고 몇 년간 머리에 안개 낀 듯한 멍한 느낌도 사라지고 바람이 얼굴에 닿으면 기침하던 증상도 나았다고 아주 좋아하셨죠. 어디 가서 바람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겠냐고 만족도가 100%였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만 치료가 되면 제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르몬 치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만에 쫙쫙 치료가 잘 됐는데 호르몬 믹스, 호르몬의 감정 치료, 성호르몬의 하부 항목의 감정 레벨까지 총 5회나 호르몬 치료에 할애해야 했습니다. 명현 증상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왜 성호르몬 치료에서 회차가 많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했죠. 원장님, 내가 성호르몬 치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갱년기에 안 그래도 힘들 때 자궁 적출하고 얼마 안 돼서 담낭까지 떼내고 수술하고 내 몸도 못 가누는데 아이들은 어렸죠. 남편은 밖으로 돌며 속을 쓰겼죠. 죽으려고 하다가 애들 얼굴 보면서 혀를 꽉 깨물었죠. 그때 멀쩡한 척, 안 그런 척, 마음 깊이 꽉꽉 눌러놨던 게 지금 건드리니까 튀어나오는 거지. 저는 그저 갱년기 이후로 성호르몬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것을 치료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몸은 이번 기회에 갱년기 때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치료할 게 많은 거예요. 그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이랑 성호르몬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호르몬도 잘 만들고 호르몬 대사 과정에 문제도 없게 해달라. 제가 열심히 뇌를 달래면서 치료를 하는데 뇌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와 성호르몬이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하나하나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만에 치료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BBF 달걀 알러지를 잘 치료하고 칼슘을 치료하던 중이었습니다. 치료 후에 명현 반응으로 역대급의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거죠. 직장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우울감과 그냥 죽고 싶은 자살衝動, 그런 것으로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아예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칼슘에 대해서 여러 번 재치료를 했었죠. 우유랑 혹시 원수진 일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생각나는 것이 딱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던 시절에 겪었던 힘들었던 일을 회상해보라고 힌트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루 만에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가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돈만 주고 밥은 알아서 먹으라고 하셨다더군요. 수십 년 전의 사춘기 시절에 어린 소년이 눈치 보지 않고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빵과 우유뿐이었습니다. 이분의 뇌는 우유 성분인 칼슘 치료를 하면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 슬픔과 불안감, 나는 왜 태어났나,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하는 자기의 학대, 자살衝動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하나하나 다 털어내는 동시에 칼슘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마음이 싸하네요. 이분은 그렇게 힘들던 당시에 우유만 먹은 것이 아니네요. 빵도 드셨네요. 그러면 저는 예상이 되죠. 나중에 곡물, 밀가루 알러지 치료할 때도 과거의 사연에 얽힌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회차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제법 명현이 심하겠구나.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알러지 비염 치료하러 왔다가 인생 트라우마를 치료받고 가셨습니다. 중간 과정에는 고생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다 잘 치료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같은 아이템을 여러 회차에 걸쳐 치료 중이시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의 핵심에 근접한 아이템인 모양입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에 이런저런 수치가 정상 범위가 아니고 CT, MRI, 엑스레이, 내시경에서 문제가 보여야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인도 모를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하다 보니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질병의 뿌리에는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존재합니다. 그때의 충격이 뇌에 남아있는데 어떤 물질이나 음식에 대한 에너지와 섞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뇌는 그 음식이나 그 물질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음식을 먹어도 그 영양 성분이 잘 소화 흡수되지 않고 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내가 흡입하거나 접촉한 물질들이 제대로 해독되거나 잘 대사되지 않습니다. 이런 각종 문제가 섞여서 질환으로 발전된 것이고 그 핵심적인 감정 문제가 해소되어야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짜리의 트라우마입니다. 한 번에 잘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알러지 치료를 하면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뜬금없이 생각나고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긴다면 나는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돼?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명태환 체원장을 만난 덕분에 자기 내면을 바라볼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과 대화를 해보세요. 지금 몸이 아픈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을, 과거의 상처를 알아달라고. 본인의 몸을 이해해 주세요.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받았던 상처를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서 고생하고 있었구나. 안쓰럽네. 이렇게 본인의 아픈 몸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하면서 자기의 과거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아픔과 힘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 힘든 분들은 댓글이나 톡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내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